여러분, 좋은 남자 만나고 싶죠? 근데 계속 연애에 실패하고 좋은 남자를 도대체 어떻게 만나야 할지 감이 안 잡히신다면 오늘 영상 진짜 잘 선택하셨어요. 오늘 영상에서 이대로 고르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남자의 기준을 말해드릴게요. 특히 연령대가 슬슬 결혼을 고민하고 있는 20대 후반 이상의 여성분들이라면 딱 10분 정도만 집중해주세요. 존중해라, 대화가 잘 통해야 한다, 다정하고 섬세한 사람을 만나라, 이런 중학생들도 알만한 뻔한 얘기들 전부 빼겠습니다. 빠르고 담백하게 핵심만 전해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성장 환경을 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가장 빨리 파악하는 방법은 그 사람의 성장 환경을 보면 돼요. 이게 진짜 뻔하게 들릴 텐데 뻔한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성향은 사실 성장기 환경으로부터 물러받는 상속이나 마찬가지예요. 사고 능력이 형성되기 전에는 부모의 행동을 스스로 판단하는 과정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걸 사회적 학습, 모델링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런 학습은 뇌의 각인이 되죠. 이런 학습이 애착 유형이 되고 성격이 되고 윤리의식이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돼요. 이렇게 자리 잡은 기질은 추후 성인이 되더라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다수 일반적인 사람들이 개인의 의지로 벗어나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어릴 때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부모의 폭력적인 모습을 끔찍이 싫어했으면서도 어느새 자신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환경이 가장 삶에 직접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건 결핍이에요. 어린 시절 생긴 결핍은 추후 결핍이 해소되더라도 영구적으로 영향을 주는 고질적 결핍으로 남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대한 반증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가정에서 자란 남자들이 돈에 대한 결핍이 생겨서 성공욕이 많아지는 반면 불안형, 회피형이 되거나 이혼을 하는 등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사람을 성장 환경으로만 판단하는 건 너무 편견인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맞아요. 누군가를 판단할 때 꼭 그 사람의 환경, 배경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훌륭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에요. 사람 하나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는 몇 년, 아니 몇 년이 지나도 완벽하게 알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감정 소비도 무시할 순 없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파악하다가 우리 시간이나 감정은 나만 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20대 초중반이라면 실패하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라도 있겠지만 20대 후반, 30대에 들어섰는데도 배우는 게 있었다라고 정신 승리만 하고 있을 순 없겠죠. 성장 환경을 어떻게 파악하는데요? 썸의 단계나 연애 초기의 가정 환경, 성장 환경에 대한 얘기는 예민한 대화 주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화 없이 지금 당장의 환경을 통해 추측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 성장 환경과 현재 가정 환경은 다른 포지션의 이야기예요. 상대방이 성장할 때는 결핍이 있었지만 지금은 여유를 찾고 화목한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가 독립을 하면서 부모와의 거리가 생기면서 트러블이 사라진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땐 상대방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어릴 때 이런 것들이 참 속상했었어. 넌 어릴 때 부모님한테 상처 입은 경험 같은 거 없어? 내가 먼저 내 결핍이나 상처를 밝히면서 상대방의 결핍을 물어보는 겁니다. 경계심을 내려놓고 얘기할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두 번째, 문제 해결 능력이 좋은 남자를 만나세요. 저는 항상 주변 여동생들이나 지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워라밸을 얘기하는 사람보다 차라리 일에 미친 사람을 만나라. 물론 워커홀릭인 남자와의 관계나 결혼 생활은 여자 입장에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관계일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워커홀릭들이 진짜 돈에 미친 사람들이라 그런 경우들은 많이 없어요. 이건 신용 문제에 가까워요. 자기한테 주어진 현재 과제에 열정을 쏟아내는 능력,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헌신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업에서 고학력자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확률적으로 업무 수행 능력이 좋은 신용이 있기 때문인 거랑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은 신용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렇게 주어진 과제를 잘 수행하는 사람들은 가정을 유지하는 것도 훨씬 잘 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빠서 가정이 망가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물론 이 사람들도 에너지가 무한한 건 아니에요. 일이 바빠지면 가정에 쓰는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고 일에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면 관계에 사용하는 감정도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남자들한테도 일과 관계 두 가지를 모두 관리해보는 일은 익숙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과도기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가 성공 궤도에 오른 사업가들이 사업에 신경 쓰느라 가정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파탄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문제인식을 하지 못한 문제인 거예요. 이런 사업가들은 내가 이렇게 일에 노력하면 조금 소홀해도 날 이해해주겠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만약 문제를 잘 인식한다면 오히려 평균보다 훨씬 관계 유지 능력이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 남자들이 더 가치가 높아져 가는 거고요. 사실 워라밸의 기준은 시간이 아니라 만족도예요. 일하는 시간과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은 절대적 시간의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의 만족도와 가정의 만족도가 적절히 밸런스가 맞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일하는 시간이 적더라도 경제적으로 힘들다면 가정에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길어도 만족감이 낮을 거예요. 이건 절대 워라밸이 맞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일하는 시간이 길어도 여유 시간을 질 높은 시간으로 보내는 사람이라면 이건 워라밸이 높다고 봐야 하는 거겠죠. 워라밸의 핵심은 그 남자가 얼마나 관계에 시간을 쏟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신경을 쓰는지가 아닐까요? 그럼 일에 미친 사람을 만나는 거임? 사실 일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핵심은 자기한테 주어진 과제에 열정적인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경제활동, 돈 버는 능력 이런 걸 보라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을 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쌓아온 삶의 신용은 높게 평가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세 번째, 스스로 되고 싶은 미래의 모습이 구체적이고 확실한 사람을 만나세요. 저는 사람의 정체성은 스스로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생각의 방향의 초점이 그쪽으로 맞춰져서 관련된 정보를 더 많이 얻게 되거나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인내할 수 있게 돼서 결과적으로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연애를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다양한 부분에서 이런 질문들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너는 어떤 아빠가 되고 싶어? 너는 어떤 남편이 되고 싶어?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이고 싶어? 지금 당장은 자기가 말한 이상적인 모습에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는 항상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지만 아직 소양이 부족해서 화도 내고 날카로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사람이 말하는 자기 정체성이 나한테 잘 보이기 위한 이빨린 소리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충분히 미래 가치가 있는 사람일 거예요. 저는 오히려 주의해야 할 사람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거나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글쎄 나는 그냥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에 따라 모습이나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내 가족들한테 인정받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 그래서 열심히 살 거야. 그냥 열심히 일하는 좋은 아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책임감이 더 강하고 관계를 지킬 힘이 있을까요? 전자의 사람들이 미래의 자아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자기 미래 모습에 대해 깊게 생각해봤다는 거고 그만큼 외부적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이겨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좋은 남자를 고를 수 있는 3가지 기준 알아봤는데 세상에는 이것 말고도 좋은 사람을 평가할 수십 가지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항상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그래도 결혼은 나한테 잘해주고 다정한 남자를 만나야 하는 거 아니야. 물론 그래요. 그런데 뭐든지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팔을 하나 고를 때도 가격, 디자인, 연비, 유지비, 안정성, 사회적 평가 이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하는 차는 없습니다. 가격이 싼 람보르니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관계를 선택할 때 책임감보다 다정함, 설렘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중 일부는 반드시 미래에 관한 문제로 헤어져요.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는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결혼처럼 인생을 좌우할 만한 큰 결정에서는 더더욱 호탐대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준을 확실하게 세워두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연애언어TV를 구독하시고 매주 올라오는 연애 지식을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연애하세요.